직장인들이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내몰려서 생계형 장어영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한국 동물로 따지면 서식지 자체가 좁은 거죠. 개체수는 많은데 서식지가 좁은 거예요.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죠. 어떻게 보면 눈만 조금만 돌려보면 어마어마한 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메이는 신세계 아닙니까? 경쟁이 없어도 되는, 누군가가 빨리 가도 내 거 뺏어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안녕하십니까, 이영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2강을 했는데 2강에서 제가 그 서문의 뒷부분을 다 마무리를 못해서 그거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강만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하고 오늘 강의는 이제 우리 아이 컨택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쪽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자본주의를 생태계 먹이사슬에 이제 비유를 했죠. 그야말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생태계 먹이사슬에서는 가장 아래층에 있는 게 직장인들 혹은 자영업자들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 돈 벌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노동시장 역시 시장경제의 원칙이 지배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노동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데다가 시장경제 원칙이 지배하는데, 여러분 우측에 있는 요 사진만 좀 보여드릴게요. 수요와 공급 곡선, 이거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수없이 봤던 그래프죠.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수요와 공급을 대비해서 수요가 더 많으면 공급이 딸리는데 수요가 많아, 그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수요가 적은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곡선은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이 노동시장도 그렇다는 거죠. 이 전문 인력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숫자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취직을 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도권 자체를 기업 체육에서 갖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자영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 내몰려서 생계형 장어영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한국이.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 문제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이제 평소하고 달리 레이아웃을 바꿨죠.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제 어깨 너머로 여기 어항이 하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된, 한 8년 정도 된 거예요, 어항이. 저 안에 이제 물고기가 있죠. 한국 사람들은 구피라고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거삐라고 그래요. 저기에 제가 8년 전에 우리 교회 식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6마리로 처음 시작했어요. 다이아몬드가 6네거라 6마리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번식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번식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알을 한 번 넣으면 처음에는 한 30마리씩 나와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근데 그 안에서 있잖아요. 새끼를 놓고 나서 그 어미인지 뭔지 모르지만 큰 놈들이 새끼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제가 불쌍해가지고 어항을 또 사서 그 새끼들 다 건졌어요. 그 옆에 어항을, 두 번째 어항을 만들고 또 번식을 해서 또 새끼를 넣고 또 잡아먹길래 그걸 또 떠내가지고 또 어항을 만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집에 어항이 4개가 된 거예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다 포기하고 나머지 물고기들을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한 어항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뉴저지에 있다가 팬데믹 때 우리가 뉴욕 갔을 때 뉴욕에 있다가 지금 아틀란타까지 따라왔어요.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쟤네들한테는 제가 신이에요, 신. 제가 밥 안 주면 쟤네들 다 죽어. 그리고 이제 이스프링 정수기 물로 아주 잘 자라고 있는데 제가 반드시 밥을 줘야 되죠. 근데 저 안에서 있잖아요. 저 안에서 생태계가 돌아가요. 약육강식이 돌아가고, 저걸 보면서 저 개체수가 저 안에서 일정 개체수 이상 번식은 안 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이 비슷한 것도 많지만 다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한국이 어떻게 보면 경쟁이 가장 치열한, 왜냐하면 동물로 따지면 서식지 자체가 좁은 거죠.
개체수는 많은데 서식지가 좁은 거예요.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죠. 국토의 70%가 산이잖아요. 또 특정 지역에 몰려서 살고. 실제로 여기 북미 지역에도 미국보다 캐나다가 더 땅이 넓거든요. 근데 캐나다도 거의가 전체가 다 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과의 국경 지역에 다 몰려 살아. 하여튼 뭐 이런저런 걸로 보면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면 그만큼 경쟁력이 뛰어난 사람만 살아남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과 자영업에서 그 안에서 또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눈만 조금만 돌려보면 어마어마한 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메이는 신세계 아닙니까? 경쟁이 없어도 되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그 퍼플로션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아, 이게 나눠 먹고 뺏어 먹고 하는 게임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게임이구나. 누군가가 빨리 가도 내 거 뺏어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굉장한 신세계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결단만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하고 전혀 다르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서문에서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방법을 바꿔가지고요, 같이 보면서, 여러분도 책 다 있으시죠? 책을 가지고 잠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함께 쉐어하면서, 예,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저도 이제 돋보기를 써야 되는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되게 안타까운데, 그래도 뭐 마스크에 크게 지장은 없죠, 그죠? 보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챕터 1에서 제가 제일 먼저 본문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후반전 킥오프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 제 원고에는 전반전도 있었어요. 근데 전반전 한국에서의 17년도 있었는데 이제 책이 너무 두꺼우면 독자들이 힘들어한다고 출판사에서 후반전부터 가자 그래서 전반전은 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후반전 킥오프, 그래서 세컨 찬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왼쪽에 이제 24페이지에 보면 그 도입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인트로로 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맨 아래에 보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과거를 미화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제3자로 떨어뜨려 놓고 정확한 기록에 근거하여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실제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관대해요. 이거 거꾸로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관대하고 나한테 조금 더 정확한 잣대를 대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능하고, 또 성공하신 분들도 이렇게 옛날 얘기, 자서전 이런 거 보면 되게 주관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거 왜냐하면 저희는 미국에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냉정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매번 스폰서님하고 가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서로 우리가 비즈니스와에 대한 대화를 계속 해 나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도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컨 찬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결혼을 2번 한 사람이라 그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제 인생이 이제 챕터 2가 미국에서 시작된 거죠. 근데 저에겐 굉장히 반전의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새롭게 출발을 해서 미국에서 새롭게 성공한 아주 드문 케이스가 제가 그렇게 된 케이스인데, 사실은 단 한순간도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은 놀러 가는 나라,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때문에 강의를 초청 연사로서 미국에 방문을 했었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살 거라고는 단 1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은 계획도 되지 않죠. 기생충 영화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송강호 씨가 하는 대사, 그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죠? 근데 그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게 송강호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꼭 같이 패키지로 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 목표, 계획, 비전. 요 4개는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꿈이 있어야지, 꿈이 있을 때 꿈에다가 기간을 대입해야 목표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내가 언제까지라고 한 데드라인을 정했는데 그걸 더 잘게 쪼개지 않으면, 잘게 쪼개내지 않으면 막연한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잘게 쪼개는 것을 미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학에서 입체를 잘게 쪼개면 면이 되죠. 면을 또 잘게 쪼개면 선이 돼요. 그 선을 막 잘게 쪼개면 점이 되잖아요. 그게 수학적으로 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 이거 45세 깨달았어요. 아,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으면 제가 수학 공부 열심히 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는 그냥 억지로 공식만 외우고 공부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대학 가서 3학년 편입해가지고 수학 시간에 처음으로 미국 원서를 들고 제가 미분과 적분에 대한 개념을 책으로 공부하면서 제가 그때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의 원리를 여기서 또 한번 찾게 됐죠. 잘게 쪼개는 게 미분. 그리고 쌓을 적자잖아요. 그걸 다시 쌓아가는 거죠. 점을 다시 쌓으면 선이 되고 선을 쌓으면 면이 되고 면을 쌓으니까 입체가 되더라. 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로 따지면 꿈을 가졌어. 꿈은 막연하죠.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언제까지 하는 그 순간 그게 목표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 데드라인을 딱 정했는데 그것만 딱 해놓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도 타임라인이 있다는 거죠. 타임라인이 있고 거기에 루틴이 딱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죠? 거기에 활동량이 들어가고 그 안에 어떤 인풋을 넣을 것인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간표를 짰는데 거기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나요? 행동이. 그걸 구성하는 게 탱코아인데 거기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게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미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간에 만약에 내가 회계연도의 목표를 세운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잘게 쪼개면 이달의 목표가 되겠죠. 이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내가 얼마만큼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게 나올 것이고, 한 주에 얼마만큼 하려면 오늘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죠. 근데 그런 계획이 없이 언젠간 되겠지 하고 했다가는 매달 그냥 시간이 가는 거죠. 그러면 또 말일이 되면 말일이 왔나 보다. 어떤 사람 말일인지도 모르고 넘어가.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부 다 나 아메이 사업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꿈과 목표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행동 계획, 목표를 미분한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 목표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실행을 적분해야 된다. 실행, 그 내가 계획표대로 실천하는 일을 매일매일 매시매시를 쌓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쌓아서 하루를 만들고 하루를 쌓아서 한 달을 만들고 한 달을 쌓아서 1년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적분을 해 나가자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제가 꿈과 목표 계획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반전 45분 얘기를 했는데 그 책에 날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날아간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판을 뒤집을 수 없으면 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메이가 아닌 다른 판에 있으시면 그 판에서 판을 뒤집을 수 있으세요? 역전하실 수 있으세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직장만한 피라미드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대리까지 하다가 다행히 과장, 차장 그 치열한 그 싸움까지 안 올라가고 대기업에서 제가 사원 대리 하다가 제가 프리덤 하게 돼서 저는 그 이상의 거는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 위로 가면 갈수록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자영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이 사업은 너무나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 판 자체를 새롭게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시골 사는 사람이 저처럼 부산에 살았지만 내가 서울로 가. 이것도 판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메이를 선택해. 이것도 판을 바꾸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진짜 큰 판을 바꿔서 제가 아예 사는 곳을 바꿔서 미국에서 새로 아메이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고백컨대 제가 만약에 암웨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도구가 없었더라면 미국에서 살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제가 10원도 안 가지고 미국에 왔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저거 주머니에 돈 100만 원도 안 들고 왔다니까요. 돈 10원도 없이 미국에 와서 출장 왔다가 눌러앉게 된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 재밌죠. 저는 사실은 계획을 열심히 세우면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계획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고 싶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단계로 성장하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뭔가를 계획을 세워보는 거란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17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제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제가 일본 사람들이 잃어버린 30년 얘기하듯이 제가 한국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경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메이 사업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매달 평생 증가되고 상속된다. 그리고 딱 만들어 놓으면 안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 사업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왜 미국에서 새로 하느냐?
왜 빵에서 새로 하느냐? 한국 사업은 어떻게 됐냐? 저 그런 질문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할 얘기 되게 많지만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서 제가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간 게 잃어버린 17년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승화시켰냐면 내가 결과로서 과정을 증명해내고 내가 다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내가 글로벌의 리더가 되자. 그러면 내가 아는 많은 형제 그룹 분들이 나와 같이 연대해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동력자가 되게 된다면 그 잃어버린 17년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도 저게는 그런 아까 약간의 그런 마음들이 간혹 생기긴 해요. 나는 수석 다이아몬드인가 다이아몬드인가. 그죠? 예. 어떤 분들은 저한테 한국의 핀으로 부르시는 분도 있고요. 네, 또 뭐 우리가 또 관례상 다 하이스트 핀으로 불러주잖아요. 근데 또 저는 빵에서 새로 시작해서 다이아몬드, 이형욱 다이아몬드 하면 저는 이게 본전 찾으려면 파운더스 수석 이상이 돼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도 안 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만들었던 하이스트 핀보다는 더 올라가야지 제가 그나마 또 성장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소제목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합니다. 무에서 유.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Zero to hero. From zero to hero. 그러니까 Z-E-R-O. 제로하고 히어로하고 스펠링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라임이라 그러죠. 운율을 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로는 빵이잖아요. 거기서 히어로, 영웅이 된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메이 사업이다. 뭐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곧 대학 졸업하고 난 이후에 제가 뭐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공부한 거라고는 아메이를 통해서 한 공부밖에 없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너무 힘들게, 그러니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한국에서 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아메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저런 구설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업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위축이 되고, 저희 와이프가 그래서 저한테 이제 대학을 가라고 한 거예요. 그 제가 45세, 대학 시험을 본 거 아닙니까? 편입 시험을. 그래서 뉴욕의 그 시립대학교 큐니라고 그래요. City University of 뉴욕에서 큐니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맨하탄에서 그 어카운팅 쪽으로는 거의 뭐 미국의 탑 클래스로 굉장히 유명한 버루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세운 학교인데 실제로 맨하탄 월가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그 학교 시험 보는데 편입 시험 보니까 영어 수학 시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길 바랬는데 덥석 붙어가지고 그 옛날에 배운 게 왜 기억이 나냐고 수학이. 그래서 제가 미적분 앞에까지는 거의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합격. 그래가지고 3학년에 편입해서 저는 전공을 이 책 전체에 흐르는 게 안트프로너십이죠. 그걸 제가 전공으로 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1년 다니는 동안에 비즈니스가 많이 성장을 해서 졸업은 하지 않고 못했다 안 하고 저는 졸업을 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졸업 안 하고 그냥 사업에만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제가 뉴욕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한 10,000불은 있어야지 우리도 먹고 살고 한국 돈으로 1,400만 원이에요. 그 정도는 벌어야 우리도 먹고 살고 한국으로 송금해서 저희 어머니하고 아이가 생활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그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취업을 하고 원래 패션을 전공한 사람인데 일반 직장, 은행에 취업을 해서 9 to 5 하고 끝나고 저랑 같이 아메이 사업하고 이렇게 한 거죠. 우리는 모든 포커스가 아메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가 그동안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져갔던 크레딧으로 빚을 계속 내면서 우리가 서바이벌 한 거죠. 진짜.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통해서 벌어가지고 그걸 다 반전시켰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사업을 했을 때는 그때도 제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고 굉장히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직장을 다니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투잡을 뛰다가 제가 아메이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외를 관두므로 해서 생기는 로스 때문에 내가 시작할 때 제일 그렇잖아요. 이게 해서 될까 안 될까 고민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2년 정도 버틸 수 있는 버짓을 가지고 제가 20대 때 제가 아메이를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서 새로 시작할 때는 훨씬 더 절박했죠. 왜냐하면 매달 마이너스고 그게 전부 눈에 보이니까. 네, 그래서 그걸 반전시키려면 암만 못해도 돈 1,000만 원은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넉넉한 루비를 해야 됐었어요. 한국은 1대 1.7 정도 되는데 미국은 BB가 2배거든요. 그리고 21%에서 독립하는 게 아니라 25%에서 독립을 해요. 그래서 루비 볼륨을 하면은 7천에서 8천 정도의 수입이 되는 거죠. 7천, 8천 불 되니까 거의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넘어가야 이제 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그렇게 세운 거죠. SP를 가면서 6개월 안에 SP를 가고, 제가 지금 제가 세웠던 목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개월에 SP를 가고, 스트레이트로 플래티늄을 가고, 플래티늄 마감할 때 루비를 하겠다. 이게 제 목표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적자의 폭에서 그동안 쌓여가는 빚을 이렇게 만회해 나가면서 제가 서바이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디테일하게 쓰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책으로 쓴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제목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위한 두 번째 여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실제로 아메이 사업을 한국에서 할 때는, 그때는 직장인들한테 롤 모델이었어요. 제가 뭐 직장인들 롤 모델 되려고 아메이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4년 반 부업을 하고 풀타임으로 1년에서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많은 직장인들한테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기업 연봉의 2배를 아메이 부업으로 4년 반 만에 해냈어. 직장을 안 그만두고 했으니까 어때요? 안전하잖아요. 안전하게 성공하는 거야. 리스크 없이. 그리고 풀타임 1년에서 다이아몬드 됐으니까. 직장인들의 성공 모델이었죠. 제가 미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할 때 세운 비전이 이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일찌감치 이민 오신 분들, 과거에는 노동 수입을 통해서도 잠을 안 자고 직업을 2개, 3개 가지면은 거기서 나온 수입 가지고 열심히 저축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빌딩도 사고 뭐 이런 자영업 형태지만 좀 성공한 자영업, 이런 정도로 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2013년에 제가 미국에 갔으니까 그때 당시로도 이미 2013년 그때 당시에 40대 중반 저 같은 사람이 미국에 와서 돈을 안 들고 온 상태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진짜 대안이 있을까? 네, 없죠. 없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뭐 내일 모레 미국 대선이죠. 근데 지금 뭐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민자들에 대한 얘기, 불법 이민에 대한 얘기.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거든요. 새로운 판을 뒤집지 못하니까 내가 새로운 판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기회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결국에 할 수 있는 일은 육체노동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신기한 일인 거죠. 저희를 보는 사람 모두가 다 신기해합니다. 직장에서도, 저희가 다녔던, 여기서 뭐 사회생활 해봤자 거의 뭐 교회 가는 게 답니다.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직업이 뭐냐 그러면 아메이 사업한다 그러면 부부가 둘 다 아메이 한다면 깜짝 놀라요. 그럼 생계는 뭐로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아메이만 가지고 시간의 자유를 얻고 24시간 우리 마음대로 사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 정말 부러워해요. 지금 우리는 진짜 천국에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좀 있으면 또 가겠지만 한국 가면 고생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완벽하게 세팅이 다 돼 있어요. 네, 우리 두 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히 넘치는 경제력과 함께 모든 환경들이, 그리고 살고 있는 동네도 너무너무 좋고, 예. 그런데 또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이 낮에 이렇게 즐겁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이민사회에 없거든요. 다 열심히 나가서 맞벌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이 시대에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 암웨이가 아메리칸 웨이에서 왔거든요.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는 아메이 비즈니스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 라고 하는 저의 슬로건. 그래서 제가 그게 딱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떠오른 제 영감입니다. 이걸로 가자.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직장인의 롤 모델이었다면,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새로 시작할 때 세운 저의 비전이에요. 물론 당장에는 1년 안에 만불을 벌여야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갔지만, 저도 방향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인데 그 수많은 이민자들의 내가 롤 모델이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세우고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루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메이 세계에서는,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리치리죠. 리치 앤 민 리. 정말 코리안들이 미국에 와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다들 아주 멋지게 인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5페이지에 보면 이제 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내가 쓴 글이지만 제가 다시 이렇게 읽는데, 이거 진짜 뭐 이렇게 편집 하나도 안 된 거거든요. 이 책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 조금 잘린 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뭐 릴라이터가 다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건드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제가 다 쓴 거예요. 한 토시 하나까지.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다 외우세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한 번 읽지 마시고 달달 외우십시오. 예. 저는 우리 인간의 사고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는 내가 보고 듣고 읽고 느낀 만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그 어휘력이 지적 능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막 자기 감정 표현을 못하니까 울어버리잖아요. 우리 주변에 되게 좋은 사람인데 과묵하신 분들 있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저 양반 양반이다. 저 사람은 되게 과묵하다. 실제로는 표현력이 부족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에 딱 처음 조인하면 제일 많이 겪는 게 그 어려움 아닙니까? 들을 땐 나 알아듣겠어. 근데 내가 말하니까 말이 잘 안 되죠. 그게 왜 그래요? 안 쓰던 말을 써서 그런 거예요. 어휘력이 이 사업에 있어서도 암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단어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말에서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저한테 말 잘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리 사업과 관련된 말만 잘하는 거예요. 소재를 조금만 다른 데로 틀잖아요. 저도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파트 1에서는 실제로는 제 얘기를 다룬 것 같지만 그거는 여러분에게 책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 얘기고요. 여기에 나오는 교육 시스템에 관련된 이 내용은 정말로 진지하게 반복해서 듣고 이 내용이 여러분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와서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외울 정도로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